은나라가 멸망하는데, 은나라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습니다. 주왕인데, 요 주왕이 이번에는 전번에는 유시국에 침략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유소국이란 나라에 침략해 들어가요. 유소국이란 나라에 침략해 들어갔더니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달기였어요. 근데 이 달기란 여인은 중국의 3대 악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느냐. 먼저 이 여자는 비단 찢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비단 막 찢어요. 이거 실증나. 실증나니까 그 다음에 주지육lum을 만들어요. 삼천궁녀를 만들고 주지육lum을 만들어. 주지육lum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주지육lum을 만들어가지고 북을 한번 치면은 삼천궁녀가 같이 술 마시고 북 두 번 치면은 또 고기 뜯어먹고. 그런데 달리기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만 하면 재미없습니다. 우리 신하들도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도 같이 노는데 문제는 신하들도 홀랑벗고 같이 노는 거예요. 홀랑벗고 같이 놀면서 주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하들한테 야, 너희들 그 궁녀들을 업고 와라. 궁녀들을 업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죽이겠다. 또 궁녀들한테 뭐란가 하면 야, 너희들 만약에 신하들한테 엎으면은 너희들 손발을 잘라버리겠다. 아, 그러니까 이 주지육림에서 서로 쫓고 잡으려는 신하들하고 쫓기는 궁녀들이 아수라장이 벌어져요. 이런 노래를 했던 게 바로 이 주왕입니다. 주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면은 나라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문왕, 그다음 이제 벌도 뭐 포락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포락지정, 체분지정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체분지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포락지정은 다 아시죠, 그죠? 포락지정은 여기 동으로 만든 기둥에 밑에 불을 막 저 놔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 굉장히 멀겋게 만들고 이 위에 기름을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신하들한테 야 여기서부터까지 걸어와. 걸어오는데 못 걸어와요. 기름이 있으니까 뜨겁고 기름이 있으니까 떨어져 다 죽습니다. 이걸 포락지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체분지형은 뭔가 하면은 체분지형은 말 안 듣는 궁녀, 마음에 안 드는 궁녀 있잖아요. 궁녀나 신하가 있으면은 큰 구덩이를 파지고 거기에 독사 집어넣고 정갈 집어넣고 우글우글하게 많이 집어넣어요. 많이 집어넣고 사람을 거기다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거기에 뱀이나 정갈에 깨물려 죽어요. 죽을 때 여기에 달기는 그걸 쳐다보면서 막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게 주왕과 달기였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은 이 주나라의 무왕이 지금의 서안에서 1000km를 달려서 은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인데 목야라는 데서 40만이 들어가요. 무왕이 40만을 이끌고 목야로 들어갑니다. 목야로 들어가서 여기에 70만의 주왕의 대군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서 이 70만의 그 주왕, 은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세운 나라가 뭔가 하면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빨갛게 칠한 게 여기 뭔가 하면 여기 하나라 영역이고 여기 두 번째로 큰 여기 뭔가 하면 은나라 영역이고 주나라 영역은요 굉장히 크게 주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 주나라를 설립했죠. 근데 여기서 주나라의 정통성이 문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임금에서 순임금까지는 선양이었고요. 하나라부터는 장자상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장자상숙에서 왕에 의한 통치였죠. 근데 은나라의 경우는 신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신이 왕도 결정하고 신하도 결정하고 백성도 결정을 다 했어요. 신이 결정한 겁니다. 신이 결정해 놓은 이 체제를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문왕, 무왕 이래 나거든요. 문왕과 무왕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신이 만드는 걸 바꾼 거예요. 신이 바꾸라 소리도 안 했는데, 무왕이 지 맘대로 신이 정해놓은 걸 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통성에 문제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모든 건 다 하늘에 계시는 상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상제 허락도 없이 주나라의 무왕과 문왕이 지 맘대로 바꿨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통성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덕이라는 게 딱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주나라가 딱 등장하면서 상제란 말은 없어져요. 상제란 말이 없어지면서 상제 대신에 하늘의 명으로 바뀝니다. 상제는 하늘에 있는 실제 왕이란 뜻이고, 천명이라는 것은 인격성이 좀 없어요. 사람 성질이 없어. 왕의 성질이 없고, 그냥 하늘의 명령인데, 이 하늘의 명령은 덕에 따라서 명령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문제는 덕이죠. 드디어 상제에서 뭘로 바뀌느냐? 도덕에서 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덕인데요. 그러면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덕이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요게 덕의 덕의 상형 그림이에요. 덕의 그림. 덕의 그림인데, 여기 선이 쫙 그어져 있죠? 이거 뭔가 하면 기준이요. 기준. 상제, 하늘이 정한 기준. 그 다음에 요거는 눈입니다. 눈. 이게 덕자에서, 요 덕자잖아요. 요 덕자, 요 큰 덕자, 요 덕자, 똑같은 덕자입니다. 요게 뭔가 하면 짝대기 근 게 기준. 요게 네모 이게 눈입니다. 눈. 하늘의 눈으로 본 기준. 하늘의 눈으로 본 기준을 가진 마음.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하늘의 눈으로 본 마음이요. 하늘의 눈으로 본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본 마음이니까 하늘과 통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고, 여기에 이제 거를 척자 앞에 붙었잖아요. 여기 거를 척자입니다. 이건 행동을 뜻해요. 하늘과 같은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덕이요. 하늘과 같은 하늘을 보는 마음은 뭐냐? 하늘을 보는 마음은, 예를 들면은,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신을 모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신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 안으로 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신과 감응하는 마음, 신과 통하는 마음,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신과 통하는 마음, 이게 덕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덕이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왕으로 해석을 하는데, 왕이나 무당이나 같아요. 그죠? 뜻은 같습니다. 왕과 무당은 똑같아. 예, 무당은 뭐냐?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거는 하늘입니다. 요거는 백성이요. 하늘과 백성을 사람이 춤을 춰서 연결시켜 주는 게 무당이요. 왕은요, 하늘과 백성을 왕이 연결시켜 주는 게 왕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는 하늘의 명이 있는데, 이 하늘의 명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인간은 하늘과 서로 통해야 돼요. 하늘과 서로 통해야 됩니다. 즉, 무당처럼 하늘을 내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제는 왕이죠. 왕이 덕이 있으려 그러면은 천명을 받아들일 정도로 깨끗해야 돼.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복잡한데 좀 어렵죠. 이게 왕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요.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늘, 천명, 상제, 상제가 천명으로 바뀌었지만 일단 상제를 합시다. 상제와 서로 통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 덕이 있는 그런 상태를 덕이 있는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 은나라의 주왕, 달기와 놀아났던 주왕은요, 덕이 없습니다. 왜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니까 이 천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다지 못하니까. 감흥을 못해요. 감흥을 못하니까 주왕은 덕이 없기 때문에, 덕이 없으면요, 교체라요. 교체. 그래서 그 대신 주나라의 무왕과 문왕은 덕이 있습니다. 덕이 있어서 상제와 감흥에서 천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주왕과 무왕은 주나라의 무왕과 문왕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상제에서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천명과 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나중에 조선주에도 이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하늘, 천도죠, 천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명과 같습니다. 천명과 같고 백성인데 원래 하늘과 백성은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여기 어느 순간에 구분이 돼요. 백성은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왕이죠. 왕은 하늘과 백성을 서로 똑같도록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연결시켜 주는 왕이 덕이 있을 때만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이 왕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경련이죠, 그죠? 경련을 해가지고 덕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가르쳐도 덕이 없다 싶으면 왕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나라의 주왕도 덕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고 여기에 무왕과 문왕이 주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태종 임금 보면은 이래요. 임금이 뭐라고 하면 임금이 신기를 불러가지고 원래 천문의 변을 보여 비바람 번개 막 치고 서리 내리고 우박 내리고 홍수 이런 게 막 생겨가지고 죽는 자가 많은데 뜨가 내 부득이 쏟치다. 하늘에서 번개 쳐서 사람이 죽어도 이걸 왕들은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번개 치는 게 천명과 같기 때문에 그 천명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왜 죽었어요? 왕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런가 하면 부득이 쏟치다. 모든 잘못은 다 내 때문에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여기 천명과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주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에는 그냥 혈연에 의해서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나라, 즉 은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 상제에 의한 통치였고요. 주나라가 딱 되면서 상제에 의한 통치, 이거가 아니고 덕에 의한 통치. 덕에 의해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통치하는 시대, 덕에 의한 통치가 바로 주나라, 그 중에서 서주가 되는 겁니다. 이 서주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은 유왕이거든요. 유왕인데 이 유왕도 포사라는 여인을 딱 보고 한눈에 반했어. 이 그림 보세요. 예쁘죠? 한눈에 반해가지고 포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포사의 말을 하면 다 들어주고 포사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 포사라는 여인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요.
웃질 않습니다. 웃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웃길까를 항상 노심초사해요. 근데 어느 날, 원래 이제 이 주나라의 경우는 요 수도가 호경이잖아요. 그죠? 호경. 이 주나라는, 왕이, 주나라는 봉건제국이요. 봉건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여기 호경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희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기들의 형제들이죠. 형제나 삼촌 이런 사람들을 지방으로 제후국으로 다 보내줘요. 제후국으로 이걸 봉건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후가 몇 명 가면요. 81개, 처음에는 81개요. 나중에 1000개 이상 되는데, 81개고, 희씨 가지는 게 한 50여 개 되고, 희씨가 아닌 게 한 27개가 돼요. 이렇게 해서 81개의 제후국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 호경, 주나라 왕실이 침략하게 되면은 봉합부를 올려서 제후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봉합부를 잘못 올렸는데 제후국의 군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잘못됐어. 돌아가는데 그걸 포사가 보고 막 웃어요. 그래서 그 이왕이, 포사 웃는 게 봉합불 잘못 올리면은 웃는구나. 그래서 봉합불을 계속 잘못 올려요. 잘못 올리면 제 군대가 왔다가 돌아가면은 포사가 싹 웃고 매번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견융족이 이쪽에 흉노족이죠. 흉노족이 이쪽 길로 호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봉합불을 올리지 않았어요. 올렸어요. 봉합불을 올렸는데 제국에서 만날 가짜를 올려가지고 쏘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도 가짜겠지 해서 안 들어와 버렸습니다. 군대를 원래 몰고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황이 여기서 그 견융족의 침략을 받아서 잡혀서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자, 죽어버리고 나니까 원래 그 포사가 그 후비였거든요. 후궁이었는데 후궁이 정비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정비가 됐어요.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웠는데 포사도 죽고 태자도 죽고 유황도 다 죽어버렸어. 근데 원래 유황에 장자가 있었습니다. 태자가 있었거든요. 이 태자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낙양이죠. 낙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옮겨서 왕이 섰으니 그게 평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경에 있던 주나라를 서주라 그러고, 이게 동쪽이잖아요. 낙양은 요거는 동주라 그래요. 동주, 서주, 동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망한 여자가 3명 있었죠, 그죠? 이 말이, 달기, 포사. 공통점은 똑같이 아름다워요. 지극히 아름답고 재능도 뛰어나고 방중술도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왕들이 이 여자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러면 이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정말로 여자 때문에 망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왕이 덕이 없음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여자 하나 때문에 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은 왕이 덕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덕의 문제죠, 그죠? 덕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주와 동주 두 나라가 아까 유황까지가 서주거든요. 유황이 죽고 유황의 아들 평왕이 낙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걸 동주라 그래요. 동주라 그러는데 이 동주는 다시 두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하나는 춘추 시대고 하나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시대고 전국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그 나라 이름 중에서 이제 서자와 동자가 붙어요. 되게 이게 주나라는 서주, 동주. 그다음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 한나라도 서한, 동한. 그다음에 사마이 중달이 세운 진나라, 진나라도 서진, 동진 이래요. 그래서 대체로 서자가 붙을 때는 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해요. 동자가 붙으면은 힘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준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자가 붙은 서주에서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동주로 낙양으로 옮겨버리면 나라의 왕이 있으나 만한 상태로 바뀌어요. 있으나 만한 상태로 바뀐 게 춘추고 아예 왕을 없애버린 게 전국시대입니다. 근데 왜 서주, 동주 이렇게 차이, 이제 서주가 강하고 동주가 약한가 이 문제인데요. 중국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국 지도잖아, 그죠? 중국 지도인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관중 지역이요. 지금 말하면 서안 아시죠? 그죠? 서안, 장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장안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관중이라는 건 뭔가 하면, 네 개의 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의 간이 뭔가 하면, 여기는 함곡간, 여기에 무간, 여기에 대산관, 그 다음에 여기에 소간, 이렇게 네 개의 문이, 네 개의 통로가 있는데, 통로만 딱 막으면은, 여기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어디에서 침략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중국의 이제 넓은 영토인데, 여기서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여기 함국간만 막으면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도 여기에 이제 소관, 특히 소관하고 대상관인데, 여기만 막으면은 이쪽에 흉노역도 못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게 간중평야인데요. 간중평야가 지도로 보면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실제는 한반도만 해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 지방의 제후국의 도움 없이도 여기에 왕실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험지이기 때문에 여기 쳐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기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전체 역사의 반 정도 수도가 어딘가 하면 간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흉노적인 문제입니다. 이 흉노적은 이쪽이거든요. 이쪽인데요. 흉노적은 여기 이 지역의 나라가 강할 때는 못 쳐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의 나라가 약하면은요, 여기는 고비 사막이고 여기는 텐산 산맥이요. 요 사이길을 통해 가지고 이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 길을 통해서 항상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니까 서안을 버리고 동쪽으로 낙양이 요쯤 돼요. 요쯤. 낙양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 수도를 세워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서안에 있을 때 수도 이게 서주고 낙양일 때는 동주가 돼요. 한나라도 유방이 세울 때는 서한, 그다음 나중에 후한은 동한, 진나라도 서진, 동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동주시대, 낙양시대, 낙양시대는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는데, 자, 춘추시대 넘어가고 전국시대입니다. 이제 춘추와 전국이란 이름이 붙인 이유는 춘추는 이제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쓸 때 춘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춘추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 전국 시대는 전국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국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국책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거에 의해서 전국시대가 돼요. 전국시대 뜻은 뭔가면요. 여기 진나라 두 개 있어요. 여기 진시황의 진나라고요. 여기 뭔가면 여기에 한리조 요 나라가 여기 진나라 진자입니다. 여기 진나라거든요. 진나라인데 원래 진나라에 제후가 있었는데요. 조씨, 위씨, 한씨가 원래 제후의 부하인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제후를 죽여버리고 각각
조씨가 조나라를 세우고 위씨가 위나라를 세우고 한씨가 한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이고 이거는 이제 반역이죠. 반역 저지른 거예요. 이게 반역 저지른 이런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자기의 주군을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체로 학자들마다 조금 틀리는데 여기서는 BC 403년부터 BC 221년 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국시대인데요. 전국시대에서 위나라 이때도 이 전국시대 7흥이잖아요. 7개 이제 그 전국 국가가 있었는데 전부 다 개혁 정책을 써요. 개혁 정책을 쓰는데 그 첫 번째 개혁을 하는 나라가 위나라입니다. 위문후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 일환 중에 한 인재를 등용해요. 그 인재가 누군가 하면 서문표라는 인재입니다. 네, 서문표라는 인재요. 이 서문표가 이 사람이 서문표인데 읍지역에 태수로 부임을 합니다. 읍지역에 그 태수로 부임을 했더니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벌해. 사람도 그렇게 기운도 없고 사람도 숫자도 적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서문표가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살벌하고 한산하냐.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1년에 한 번씩 항하신이 누가 하면 하백입니다. 하백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사를 지낼 때 하백의 부인 되는 처녀를 골라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재물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또 그 여자 아름다운 처녀를 뽑는데 이 처녀를 뽑히기 싫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고 돈을 워낙 많이 바치니까 살벌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문표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 제삿날 나도 좀 참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삿날에 서문표가 참석을 딱 했어요. 했는데 드디어 이 항하신 하백한테 바칠 신부로 바칠 여자가 딱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문표가 뭐라 그런가 하면 하백한테 바칠 그 신부감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문표가 신부감을 딱 봐요. 어떠니만 뭐라 그런가 하면 야 하백한테 신부를 바치려면 아름다워야지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여자를 바치면 되겠느냐. 그러니 네 무당 네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하백한테 지금 이게 바칠 신부를 골랐는데 아름답지 못하니까 좀 며칠 뒤에 다시 바친다라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게 무녀입니다. 무녀를 황항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라고.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한번 누가 다른 사람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요 무당의 새끼 무당 10명 중에 3명을 항항에 빠뜨립니다. 항항에 빠뜨려도 또 한참 지나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그 보고하러 간 사람이 여자가 돼서 그런 모양이다. 남자들을 좀 보내보자. 그래서 삼노, 그 지역의 우두머리죠. 삼노를 물에다 빠뜨립니다. 삼노도 한참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삼노도 안 나오네. 그럼 우리 젊은 관리들 한번 보내볼까?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막 빌어요. 제발 다시는 이런 제사 안 지겠습니다. 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미 전국시대가 되면서 하백신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상제 부정합니다. 신도 부정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딱 되면은 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을 부정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바로 철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기 발명인데 이 철기는 되게 이제 6세기
때 철기가 발명이 돼요. 원래 이전까지는 청동기 시대죠, 그죠?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는 원래 청동은 한 1000도씨 정도 되면 이게 녹아요. 녹기 때문에 1000도 만들면은 뭐 칼이든 그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철은요, 온도를 1500도씨 이상 올려야 됩니다. 온도를 그렇게 장시간 올리려 그러면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BC 6세기 때 발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 BC 5세기가 되면은 철기가 산업사회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농사짓는데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데 어, 이게 하나의 혁명입니다. 이제 이게 생산수단이 바뀐 거죠. 생산수단이 바뀌게 되면요, 생산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생산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계급의 변화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어, 지금, 현대에서 생산수단이 좀 바뀌었죠.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돈 버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요, 뭐 중공업, 뭐 선박, 조선업을 한다든가, 철강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선전화, KT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인터넷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황기업이 뭔가 하면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전부 다 컴퓨터 개통, 그다음에 인터넷 개통이거든요. 요 업체만 돈 벌어요. 다른 업체 돈 거의 못 봅니다. 중국 가도 마찬가지죠. 중국 가도 바이두, 텐센트,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게 돈 벌어. 우리나라도요, 카톡, 네이버,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생산 수단이 바꾸면은 돈 버는 사람이 바뀌어요. 돈 버는 사람이 바뀌면은 계급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전국시대가 되면서 철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철기가 만들어지는데 철기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는가 하면요, 원래는 청동기죠. 문제는 청동기는 굉장히 물러요. 무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도입이 안 돼, 무시 못합니다. 청동기는 제사 지낼 때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의뢰용 칼, 이런 거는 청동기로 만드는데, 농사 짓는 쟁기는 청동기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뭘 해요? 석기로, 돌로 밭 갈아요. 돌로 밭 갈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돌로 농지 개발해. 잘 안 되지, 안 됩니다. 근데 철기가 딱 등장하면서 밭을 깊게 갈아요. 깊게 갈면은 농작물이 잘 됩니다. 또 개간하는데 돌로 개간하려면 개간 못합니다. 근데 철기로, 삽으로, 칼로, 나주로 개간을 하면 개간이 쉽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개간 면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심경 깊게 밭을 갈면서 농작물이 풍작이 돼요.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니까 이게 계급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사람이 다르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철기 이전의 기득권자는 누구요? 군자입니다. 군자. 군자란 뜻은 군주의 아들, 이 군자요. 그래서 군자는 뭐 이게 논어에는 뭐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위는 이익에 밝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군자는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고 그리고 덕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돈도 군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인은 이제 그 당시는, 정부시대는 군자와 소인 이렇게 나눠요. 소인은 농사짓는 농민, 그다음 장사치, 이게 소인이요. 소인은 농사짓는 농민들은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석기로 농사지니까 만날 가난해. 그 다음에 만날 세금 받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이 별로 없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그 전국시대가 되면서 철기가 등장하면서 농산물이 농산물이 남아도니까 드디어 농사 짓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 많으니까 이걸 장사를 해요. 장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큰 돈을 만져요. 그래서 이 철기시대 이후에는 소인이 돈을 많이 가져요. 소인이 돈을 많이 가지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부리와 이사거든요. 이게 진나라를, 진시황의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소인들이에요. 여부리 이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부리 이게 장사치거든요. 장사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여부리가 진시황의 아버지 장량왕이죠. 진시황의 아버지를 돈으로 키워. 돈으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권력을 잡잖아요. 이제 이게 언젠가면요. 이게 전국시대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당시 기득권은 군자들입니다. 근데 기득권 세력들은요. 절대 기득권을 절대 안 뺏기려 그래요. 그래서 개혁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기득권이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인데 여기에 철기 때문에 소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야 이거 기득권 엎어야 되겠다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기득권 엎어야 되겠다 해서 싸움을 해요. 싸움하는데 이게 전국시대입니다. 혼란시대. 전국시대고 혼란시대 이게. 근데 드디어 이 소인들에 의해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주 원인이 뭐냐? 철기의 도입. 철기의 도입이 되고 철기가 도입되면서 소인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자, 돈을 많이 갖게 되니까 자, 소인들이 이제 서주시대는 군자의 시대입니다. 군자의 시대는 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은 왕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군자는 군자다워야 되고 소인은 소인다워야 나라가 평화롭다. 소인은 소인다워야 된다는 게 뭐예요? 소인은 항상 농사 짓고 거기에 세금을 잘 내고 그럼 어떻게 해? 소인은 만날 가난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서주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주시대,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 초가 되면은 철기가 도입되면서 소인들이 돈을 많이 가져요. 돈을 많이 가지는데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군자는 군자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은 소인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해보니까 만날 소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군자만 만날 이익보고. 그러니까 때려치워라. 천명. 이게 천명론이거든요. 천명. 하늘이 명령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면은 이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소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뭐하고 친하려 그러는가 하면요. 돈하고 이제 권력하고 친하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천명을 의심하는 거예요. 신을 배척합니다. 신 없다는 거예요. 천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서문표, 이게 전국시대잖아요. 서문표가 하백신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드디어 신의 시대가 끝납니다. 전국시대가 되면은 신은 없어지게 돼요. 신이 없어지면서 탄생한 게 바로 공자와 노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데서 생겨요. 신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철학시대가 아닙니다. 신학시대지. 그리고 신을 부정하고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할 때 그때가 그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공자와 노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자와 노자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자와 노자, 중국 사상의 모든 사상의 근간이 되는 공자와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